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도 급등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주가는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그래서 왜 이런 건가 살펴봤는데요. 언론에서는 보식 총재의 발언 때문에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딱 200일선에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다음 주 일정을 좀 살펴보면 목요일에는 BOJ 회의가 있고요. 10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는 3월 21일과 22일에 있는데요. 참고로 제 생일이 3월 22일입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새벽 1시, 2시를 기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실망감을 보여줬던 반값 자동차 발표 없었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주가가 한때 8% 정도 하락했던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쪽에 있는 은행주들이 조금 하락했다. 어제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도 은행주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좀 뒤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2년물 금리가 이제는 4.9%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장중에 올랐던 부분을 되돌림이 있으면서 주가도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숫자들을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7bp나 상승하면서 이제 4.07, 그러니까 하루 만에 4%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4%가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야, 이거 넘어가면 좀 사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쉽게 넘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4%를 한 방에 7bp 올라가면서 그냥 넘겨버렸다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달러도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어제는 0.5% 상승하면서 다시 105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유로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 있었던 유로화 강세가 모두 되돌려지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놓고 보면은 참 이게 잠깐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지? 그럼 경기가 좋다는 건가?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뒤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도 살펴보면요. 일단 유로존의 2월 CPI가 8.5%로 생각보다 진짜 안 내려오네. 올라갈 때는 금방 슉 올라가더니 내려올 땐 진짜 안 내려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표가 발표되었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만 건으로 그냥 올라오질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인플레가 잡히겠나 이런 좀 약간 좌절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연출되면서 어제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오른 거냐 도대체 주식시장은. 자, 이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라파엘 보스텍이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높은 금리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이번 봄부터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25bp 인상을 고수해야 된다. 50bp 인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했던 3월달부터 50bp 인상하면 어떠나 벌벌벌 떠는 것 이거 그만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것 같아서 그냥 생각에는 이 그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은 미국 S&P 대표 지수인 S&P 지수가 작년 3월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0일선을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월에 모두 그 부분을 되돌리면서 여기 지금 이제 이 턱걸이 있는 겁니다. 200일선 위에 있으면 야 나 강세장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거고요. 밑에 있으면 여전히 약세장이군 있는 건데 이 기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나머지 다른 이유들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딱 정확하게 200일선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은 TS 롬바드의 최근 보고서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도식화해 본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올해 말 금리가 5%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5%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노 랜딩이 현실화된다면 이 5%가 아니고 6.5%까지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노랜딩은 무슨 노랜딩, 결국은 리세션이야 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금리를 오히려 낮춰서 3%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5%의 확률이 제일 높고 3%가 낮고 6.5%가 낮고 이런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 랜딩이 되든지 아니면 리세션이 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금리의 수준 자체는 6.5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 3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지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50만 명이나 발표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더 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 라는 쪽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용지표도 좀 슬로우 다운 하고, 그리고 2월 달부터 본격화되는, 작년 2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것이 2월 달이라고 생각해보면 YOY, 즉 작년 동기 대비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만큼은 진짜 낮아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발표되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1월 달의 물가 지표는 좀 과대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물가 수준을 놓고 혹은 고용 지표를 놓고 시장의 판단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부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5%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6.5%까지 올려서 나중에 하드랜딩이 오는 가능성, 혹은 리세션이 빨리 와버려서 3%로 될 가능성 역시 사실 시장에는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3월 달에 지표 때문에 나오는 안도 랠리를 제외하면 시장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IG 투자 등급 회사채의 금리가 5.5% 수준인데요. 에쿼티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채권의 금리가 반드시 주식의 금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벌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금리 수준이 채권의 금리 수준보다 낮게 되면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은 채권의 금리는 주식의 금리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단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금리는 파란색이고요. 주식의 수익률은 주황색입니다. 이 그림이 2010년부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만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심지어 미국의 6개월물 금리가 60-40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내는 금리 수준인 5%를 훌쩍 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즉 미국 정부에게
6개월만 맡기면 돌려주는 이자의 수준이 5.5%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주식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에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방법은 주가가 빠져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인데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전해드렸던 모닝 브리핑을 사랑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 브리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당분간 모닝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밤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호석 아카데미가 뭐 모닝 브리핑을 안 한다고 해서 끝이냐, 그런 건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닝 브리핑으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돼서 저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밤 있을 라이브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